맹자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왕왈하이리 오국 고하시면 대부왈하이리 오가오하며 사서인왈하이리 오신고하야 상하 교정리하면 이국위의리이다. 만승지국의 시기군자는 필천승지가오 전승지국의 시기군자는 필백승지가니 만취천원 하며 천취백언이 불위불다의언만한 구위후의 이설리면 불탈하야난 불념이니이다. 자, 먼저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제가 1강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들고 와서 이 맥락을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1강의 내용인데요. 맹자께서 양해왕을 보신데 왕이 이르기를 선생님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오시니 또한 장차 저희 나라를 이득되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왕께서는 어찌 반드시 이득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구절인데요. 현재 여기에 왈이 있는데 이 왈은 인용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난 1강의 마지막은 맹자의 말을 해석했었는데 이 말이 이 뒤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그러니까 왕하필왈리 있고 여규인의 이의 니다 이 다음으로 지금 오늘 2강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2강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맹자가 양해왕한테 직접 귀에다 대고 물론 귀에다 대는 건 아니겠죠. 떨어져서 그 양해왕에게 직접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지금 이건 맹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라는 걸 아시고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왕께서 왕왈하이리 오국고 하시면 왕께서 무엇으로서 어찌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어찌해 어떻게 무엇으로서 어떻게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할까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는 일단 여기 사와 비교해서 그 상급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급 관료를 대부라고 합니다. 지금 양해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제후국 아닙니까? 제후국에서 이 자귀의 서열이 제후를 공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그 아래 계급으로는 경, 대부, 사, 서인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경은 그 대부 가운데 높은 사람을 왕이 제후가 존경해서 부르는 이름이 경인 경우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 상급 관료를 대부 그리고 하급 관료를 사 이 정도 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것이며 사서인 하급 관료와 일반인들, 평민들은 무엇으로써 내 몸을 이롭게, 어떻게 내 몸을 이롭게 할까라고 해서 상하
교정리면 자, 상하 교정리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이득을 취하면 서로 이득을 다투면 나라가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명자가 양혜왕에게 하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만승지국의 시기군자는 필천승지가요. 자, 만대의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에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대의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집안이요. 천승지국의 시기군자는 필백승지가니 천승의 나라에 자 지금 승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승자는 그 전쟁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천대 만대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이 힘이 더 세겠죠. 만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대의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100대의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집안이다. 만에서 천을 취하는 것이나 천에서 100을 취하는 것이 불다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구위 후의 이 설리면 불탈하야는 불념이니이다. 자, 진실로 의를 뒤로 하고 이익을 우선시하면 불탈, 그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가진 것을 그러니까 아까 1000 가진 사람이 10,000 가진 사람 빼앗고 100 가진 사람이 1000 가진 사람 죽이고 이런 약 죽이고 빼앗는 그런 과정 그것을 탈이라고 했을 때 그 탈하지 아니하면 빼앗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염은 물릴 염자인데 예를 들어 고기 같은 걸 처음엔 맛있어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또 물려서 맛이 변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암만 맛이 좋은 고기도 어쨌든 그 물리면 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은 물리다 만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지 않으면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주석으로 가겠습니다. 승은 거성이라. 자,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리 설에 있지 않습니까? 전차승. 뭐 지금 이 음가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승은 거성으로 읽히는 그 발음 나는 소리의 뜻이다. 뭐 전차 수레를 말할 때는 거성으로 읽었나 봅니다. 염. 아까 제가 물릴 염자라고 그랬죠. 지금은 발음을 설명하는 파트인데 요 반대할 반자인데 이걸 반절이라는 여기 반자가 있지 않습니까? 반자. 제가 이게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이 반은 옛날에 요 글자가 붙고 앞에 두 글자가 있으면 이 앞 글자에서 이게 어지 않습니까? 사실 이응은 음가가 없긴 없는데 앞 글자에서 초성을 따고 뒷 글자에서 그 중성과 정성을 따서 이 발음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발음기호 표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반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반절이라고 하는데요. 반절 요런 반자가 보이면 아무튼 이걸 반절로 보시면 되는데 한자사전에서 한자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의 하나로 두 글자를 가져오고 그 글자의 음을 조합해서 원래 글자의 음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절은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자고 이게 염자입니다. 그래서 어의 이응과 염자의 염자의 여와 미음이, 그러니까 제가 옆에 적어 보면 어하고 이렇게 염이 만나 가지고 앞에 이음과 염 뒤에 염의 중성 종성이 만나서 이것이 염으로 발음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처음 나와서 설명 들었고 앞으로는 간단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차는 이 문장 전체를 봤습니다. 이 원문은 말한다. 구리지해. 자, 이득을 구하는 해악을 말함으로써, 자, 이 문장은 이득을 구하는 해악을 말함으로써 그런 방법으로써 상문 하필 왈리지의야. 자, 이명상문 하필 왈리지의야. 윗문장 1강에서 강의했던 문장을 말합니다. 1강에서 맹자가 말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기준으로 보면 윗문장을 말하는 거겠죠. 상문,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1강의 그 문장에서 어찌 반드시 이득을 말씀하십니까? 라는 뜻을 밝혔다. 자, 이 문장 전체는 하필왈리, 그 맹자에서 가장 유명한 이 하필왈리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어떻게? 이득을 구하는 해악을 말함으로써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하면 이 문장은 이득을 구하는 해악을 말하여 그것으로써 상문에 위에 앞에 나왔던 문장의 하필왈리라는 그 구절의 뜻을 밝힌 것이다. 자, 이제 주석 갑니다. 정은 본문의 정을 말하는 거죠. 이건 주석임을 항상 잃지 마시고요. 여기 정입니다. 정. 여기 보이시죠? 교정리 할 때 정. 이 정은 취하라. 그러니까 취한다는 뜻이다. 취하다, 가지다. 뭐 이렇게 되겠죠. 서로 이득을 취하려 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여기서 정을, 이게 원래 정벌할 정자인데 여기서는 뭐 정벌하다 보다는 가지다라는 뜻, 뭐 get, take, 뭐 이런 거가 될까요? 아무튼 가지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라는 뜻입니다. 자, 상취호하하고 하취호상하니 고로왈 교정이라. 자, 지금은 이제 여기 방금 전에는 정자의 의미만 번역했죠. 이번에는 이제 교정의 의미를 한꺼번에 해설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으로부터 취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으로부터 취하니 그러므로 교정이라 하였다. 교는 서로니까 이 교의 의미를, 그러니까 아래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라는, 그러니까 취하는 것은 방금 전에 여기 정자로 해석했으니까 이 상하에 서로 뺏음을 이 교라는 글자로 사실 표현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 국위는, 자, 여기 국이
여기 보이죠? 본문에 교정리이 국위의,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자, 여기 본문의 원문의 국위는 위, 장류, 시탈지, 화라. 장자, 죽이고 빼앗는, 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고 가진 것을 빼앗는 그런 화가 있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자, 됐죠? 그다음에 승은 자, 뭐 승은 만승할 때 승, 천승할 때 승, 백승할 때 승, 이걸 받습니다. 승은 술의 거자죠. 술의 숫자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승은 수레의 수를 세는 단위다, 이 말을 옛날 한자로는 거수야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승은 전투용 전차를 세는 단위.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만승지 국자는 천자, 기내, 지방천리에 출거 만승이요. 자, 아까 만 개의 수레를 동원할 수 있다고 제가 번역했는데, 만승의 국은 만승지국. 지금 여기 본문의 만승지국을 주석 달고 있는 겁니다. 자, 원문의 만승지국은 천자. 이게 만승지국은 제가 말했죠. 황제, 천자, 이런 중국에서 가장 권력이 높은 당대, 주나라에 가장 힘센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수레의 수가 만승이었던 것 같다고요. 만승의 국은 천자로. 자, 기내 지방천리, 경기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기가 경기 기자인데 우리 한자 사전에 보면 경기도 할 때 그 기자입니다. 천자가 사는 곳, 그 왕궁 있지 않습니까? 궁궐 둘레의 그 땅을 경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경기 내의 천자가 사는 곳 주변에 지금 여기 잠깐 그리자면 이렇게 네모란 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네모란 땅이 이쪽 변이 천리, 이쪽 변이 천리가 지방천리인 겁니다. 한쪽 변 천리. 그러니까 천리로 이렇게 되는 게 천리 제곱이 되겠죠. 천리 제곱인 땅의 그 안쪽에서 전투용 수레 만승인데 어쨌든 만대를, 요즘은 대 아닙니까? 만대를 동원할 수 있다. 낼 수 있다. 그리고 전승지 가자는 천자지 공경 체지 방백리에 출거 천승야라. 자, 천승의 집안, 천승지가, 여기 천승지가 나오죠. 여기 두 번이나 이쪽에. 천승지가, 여기 원문에 있는 천승지가는 뭘 말하는가? 천자의 공경 체지 방백리에. 자, 제가 천자지 공경은 천자의 공과 경인데 주로 제후를 말하는 이름이니까 천자의 부하인 그 제후들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봉건제 국가가 이런 것들을 봉건제 국가를 하죠. 그러니까 땅을 하사받아서 자기가 거기에서는 왕으로서 지내면서 세금도 받고 뭐 옛날에는 군사도 기르고 그리고 일이 있으면 뭐 주나라 왕실을 돕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천자의 부하로서 그러니까 제후로서 제후의 땅 방백리, 아까는 요 천리였지 않습니까? 제후는 천자의 경기는 천리인데 제후의 땅은 천자보다 뭐 작으니까 백리 이렇게
백리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이런 땅에서 술의 천승을 낸다. 자, 이런 어쨌든 자기가 가진 땅에서 술의 만대를 낼 수 있으면 만승지국이고, 자기가 가진 그 땅에서 술의 천대를 낼 수 있으면 이게 천승지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천승지국은 제후지국이요. 백승지가는 제후지 대부야라. 자, 일단 아까 이 천자지 공경체지에서도 봤듯이 이건 제후를 뜻하거든요. 천승의 나라, 천승지국은 제후 나라요. 그럼 역으로 아까 만승지국은요, 천자의 나라인 거죠. 천자의 나라, 천자의 땅이 경기이기 때문에 천자의 나라. 자, 물론 천자는 사실은 자기 나라를 자기가 가진 전체의 땅을 떼내준 개념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지배가 미치는 영역은 경기 내인 거죠. 천자의 직접 직할 토지는 경기인 거죠. 경기도. 경기. 자, 천승지국은 제후지국이요. 백승지가는 제후지 대부야라. 자, 백승의 집은 제후의 대부. 아까 제가 대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대부는 약간 고위 관직, 사는 그 하위 관직을 뜻한다 그랬죠. 제후의 나라에서. 그래서 하여튼 뭐 대부는 고위 관직도 물론 여러 가지 등급이, 옛날에 뭐 신라시대 두품 이런 것처럼 등급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는 사보다는 높은 관직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읍시다. 자, 백승의 집안은 제후의 대부야다. 제후 밑에서 일하는 이 대부를 말한다 이 말이죠. 제후 밑에서 일하는 대부를 말합니다. 자, 자, 여기 만승지국의 시기군자 하는 그 시자, 천승지국의 시라는 글자를 해설합니다. 시는 하살상야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해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하극상의 의미가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 요즘은 시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염은 족하다. 여기는 만족할 족자로 해석했네요. 저는 물릴 염자, 만족하다 둘 다 된다고 했는데, 자, 이 염자는 염입니다. 염. 이 본문의 염은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석하면 죽이고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맹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로 이제 언은 이렇게 해석하다가 언이 나오면 문장 전체를 요약할 때 이르자면 이렇게 해서 그 언자로 하고 이 원문을 크게 요약하는 경우에 언자가 잘 쓰이는 걸 봅니다. 자, 봅시다. 신지어군에 매 10분이 취기 1분이 역이다의나 약우이의 위후이 일이 위선이면 즉 불시기군이 진탈지면 기심이 미긍이 위족야니라. 자, 이건 언을 통해 가지고 그 만승지국의 시기군자 불탈불렴 이까지를 다 크게 해설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매 10분 그 열등분 할 때마다
그 10분의 1씩을, 그러니까 10분의 1분이니까 10분의 1이죠. 10등분 할 때마다 그 10개 중에 한 개를 취하는 것이 또한 이미 많지만, 만약 이 A 위 B 구문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자주 나옵니다. 한자 해석하다 보면. A를 B로 삼다. 이것도 이 A 위 B, A를 B로 삼다 구문인데, 그러니까 만약 또한 의리로서 뒤를 삼고, 의리를 뒤로 하고, 이리 위선, 이득으로서 먼저를 삼으면, 이득을 우선시하면, 즉 불시기군 이진탈지, 그 임금을 시해하여 다 빼앗다. 탈지는 하나의 동사로 보고 모두 빼앗다. 아니면 지를 임금을 다시 받는 걸로 보고 임금에게 모두 빼앗다로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행위 자체는 변함은 없죠. 이거 보면 불자가 이걸 다 봤습니다. 한문을 처음 해석하시는 분들이 불하고 이 이런 접속사 같은 거 보이면 여기까지 불이 다 걸린다는 생각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해석해서 낭패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임금을 시해하고 모두 다 빼앗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기심이, 기꺼이 긍자입니다. 긍정의 긍인데, 기꺼이 족함을, 만족함을 삼지, 이 위는 삼다 뜻이 있습니다. 만족하다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득은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득을 추구하면 결국 뒤가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발전되기는커녕 당신 목숨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고 지금 조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시기군이 진탈지에서 제가 아까 말하는데, 이 초심자들이 번역을 할 때 불자가 나오고 몇 번 나가다가 이 접속사를 보면 여기서 막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 얼마나 이상하게 되냐 하면, 그 임금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빼앗으면 그 마음이, 다 빼앗았는데 그 마음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정의 불자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까지 부정하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은 이제 초심자들이 한문을 예를 들어 뭐 중급, 고급이 있다면 중급, 고급 한문 독해력으로 가기 위해서 꼭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요. 그 임금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지, 모두 빼앗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그 임금을 죽이지 아니하고 모두 빼앗는다면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아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읽고 이제 주석을 읽은 내용에 바탕해서 원문을 한 번 더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맹자의 말입니다. 왕이 무엇으로써 우리나라를 이득되게 할까요? 라고 하시면, 대부도 무엇으로써 우리 집안을 이득되게 할까요? 라고 말할 것이고, 사서인, 하급관료와 평민들도 무엇으로써 내 몸을 이득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여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이득을 취하게 되면 국가가 위태로워집니다. 만 개의 수레를 동원하는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1000개의 수레를 가진
나라이고 집안이고 천대의 수레를 가진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 죽이는 자는 반드시 100대의 수레를 도곤할 수 있는 집안이니 만에서 천을 취하고 천에서 100을 취하는 것이 윗사람 가진 것의 10%씩 먹는 것이 많지 아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진실로 의리를 뒤로 하고 이득을 우선시하면 빼앗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앞으로 독해를 하게 될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군 말입니다. 한문을 하다 보면 왕도 있고 군도 있고 그 왕도 임금이고 군도 임금이면 도대체 뭐가 임금이지? 그리고 여기는 천자인데 임금이라 하고 여긴 또 제후인데 임금이라 하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왕과 군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개념상 말씀드리는 것은 천자든 제후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땅에서는 군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후도 군이고 천자도 군이 될 수 있지만 작은 땅을 가진 뭐 대부도 그죠? 그 제후의 밑에 있는 대부도 자기가 가진 땅에서는 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군이 상당히 탄력적인 개념이라는 것. 근데 왕은 정말 참칭해갖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왕은 정말 그 전체에서 대장을 뜻하는 전체에서 가장 힘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뭐 이제 왕이 부족하면 그 뒤로 뭐 황제 이런 식으로 가긴 가지만 그러니까 왕, 황제 이런 칭호랑 군은 좀 질적으로 다른 칭호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맹자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